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연말이 되면서 다양한 공연들로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주말엔 시작합니다. 제주 4.3 영화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됩니다. 올해 제주 4.3 영화제는요,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단편 경쟁작 10편과 국내외 장편을 포함해서 29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의 섹션으로 나눠 국내외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엄선했습니다. 올해의 특별 시선으로 구조적 폭력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주 4.3이 제주 공동체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자 어떤 그 아픔,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을 겪은 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의 그런 구조적 폭력의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구성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용기 있게 저항하는 그 숭고한 영화들도 편성했습니다. 세계 곳곳 다양한 아픔에 공감하며 연민하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 함께 연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개막작으로 목소리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주 4.3을 겪은 이야기들의 여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그 목소리들에서는 잘 드러낼 수 없는 여성들이 받은 고통을 담아내고 처절한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잔잔하고 섬세하게 다룬 영화들이고요. 그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나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출품작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되는데요. 폭력에 저항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꼭 검색하셔서 좋은 영화 선택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라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제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신사라 공예가 작가의 손끝에서 되살아납니다. 신사라는 원래는 이제 제주도 산은 아닌데 제주도에 일제시대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배에 밧줄이나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서 심어졌는데 그 후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쓰던 거를 그 후에 안 쓰고 그냥 방치하고 다 캐버리고 하다가 좀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요즘 새롭게 옛날 거 한번 끄집어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신설한 공예는 초경 공예라고도 하는데요. 망사리, 또아리, 씨앗 바구니, 골채. 이름만 들어도 정겹죠. 하나같이 옛 제주의 살림살이에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바로 그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그 신사라 그거를 채취를 하고 걔를 좀 말렸다가 그거를 또 두들긴 거를 이제 또 가늘게 찢은 다음에 그다음 그거를 새끼를 꼬아서 기둥을 삼고 나머지 걸로 옆에 돌아가지고 흙을 붙이듯이 집에 흙을 붙이듯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다른 재료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재료 자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40년 내공의 공예 작가에게도 간단치 않았던 신설한 공예. 그런 덕분일까요? 작품이 전하는 은은하고 수수한 멋에 매료됩니다. 신사라에 대해서 제주도 거니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제주 사람들이 실생활품에 이용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또 작품들이 또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데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너무 예쁘네요. 오페라, 뮤지컬. 오페라와 뮤지컬 두 개의 장르를 한 무대에서 즐기는 알면 꿀잼 클래식 무대가 마련됩니다. 클래식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좀 깨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 두 장르를 대표하는 곡들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성악가들이 풀어내는 뮤지컬도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우선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되게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장르거든요. 근데 이제 발성적으로나 뭐 모든 게 좀 다르긴 하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극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성악가들이 마이크 쓰는 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앙상블로서 같이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투란도트와 같은 오페라 곡과 오페라의 유령 같은 뮤지컬 곡들은 우리에게도 친숙한데요.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더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알면 꿀잼 아하 오페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 첫 곡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평상시 클래식 가면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 어디서 함성을 지를 때는 어떻게 질러야 되는지 교육용으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 곡을 첫 번째 일단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장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오페라나 지금 하는 뮤지컬 넘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색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오시면 여러 가지 색깔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러브 스토리에 오페라, 발레,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극 파리의 연인 인제주가 마련됩니다. 배우 조한철을 비롯해 바리톤 김동규 등 스타들이 총출동, 멋진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전시부터 음악 무대까지 풍성한 문화생활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초등학생이란 이름표는 달았다 하면 누구든 꼬박 6년을 거쳐야 합니다. 다듬고 배우며 어린이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죠. 문경 용흥초의 시계는 90번을 돌고 돌아 다시 가을.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해볼까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으로 간다는 옛 고갯길 사이 문경 용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산바람 맞으며 일찌감치 등교한 아이들. 그런데 대뜸 운동장부터 냅다 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아침 활동으로 운동장을 들고 있어요. 왜 갖고 있어요? 아니 시켜가지고 쌤이 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 운동장을 걷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몇 해째 이어온 용흥초의 전통 등굣길 마중 달리기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매일 아침 모두 모여 본의 아니게 눈인사를 나누는 셈인데요. 체력을 기르는 건 덤이요. 자주 보면 정이 든단 말을 몸소 실천 중입니다. 나이와 학년 구분 없이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흥이 많은 학교. 즐거움이 찾아오는 학교.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도예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운동장이 천연잔디여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입니다. 보기 드문 천연잔디 운동장은 물론 학교 한편엔 도자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사실 용흥초는 찻사발로 이름난 문경에서도 알아주는 도예 명문학교입니다. 도예 특성화 초등학교라서 지금 또 도예 수업을 시작한 게 30년 이상이 됐어요. 요즘은 뭐 아스팔트나 그런 쪽에 흙에 대한 재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이 학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라서 이제 또 도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농과 밭의 흙이 생명을 키운다면 고사리 손에 든 연토는 아이들의 꿈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기엔 또 어떤 꿈이 담길까요? 손재주가 좋은 6학년 준이는 금손 인정!
제가 제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걸 학교에서 하니까 뭔가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한편 1, 2학년 교실에선 막내들의 그림책 수업이 한창입니다. 구연 동화를 위해 초빙된 분은 다름 아닌 교감 선생님. 숨겨둔 연기력을 발휘하십니다. 섬나라 왕 노릇을 하라고? 나도 여기서는 왕이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었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는 언제나 인기 만점. 호랑이 선생님의 전설도 이젠 목소리로만 전해진답니다. 책을 읽었으니까 행복해. 욕심을 안 부리기로 이렇게 했어요. 다시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대낮에 체조로 한바탕 몸을 푸는데요. 특별한 대회가 있다고요? 푸른 운동장과 솔숲 사이를 친구들하고 손잡고 달리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마라톤을 해보는 이런 색다른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교내 마라톤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기죠! 3등이야! 2등이야! 1등이야! 2등! 야 진짜 1등이야! 지금부터 용흥초배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수권 다툼이 치열한데요. 학교 담장 끝 울타리를 따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 결승점 무사히 통과. 하지만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여기도 털썩 저기도 털썩. 기분이 좋고요. 앞지르는 게 짜릿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달리니까 재밌었고 힘들지만 제가 해냈던 걸 해내서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1등은 못해도 2등은 하겠습니다. 완주기념 영광의 메달 하나씩 목에 걸고 다시 강당에 모였는데요. 어흥, 호랑이 선생님 재소환! 고학년은 그림책을 직접 만듭니다. 각자 분할된 장면들을 그리면서 다 그린 후에는 모아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확인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꼼꼼하게 색을 칠하고 각자의 개성을 입힙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짜잔! 다 다른 색깔이어도 어울려가고 예뻐요. 색깔은 제각각인데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해서 재밌고 예쁜 것 같아요, 더. 용흥초에선 아이들의 바이올린 연주로 졸업이 가까워졌던 걸 실감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두 곡 정도는 너끈히 연주할 수 있기 때문. 놀랍게도 따로 학원이나 개인 레슨 없이 오로지 학교에서만 갈고 닦은 실력인데요. 악보를 읽고 활을 켜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을까요?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하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해지는 그런 악기예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점점 하다 보면 쉬워지니까 점점 재밌어져요. 전교생 둘 중 하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름하여 솔마당 푸르미 중창단. 연습은 순조롭습니다. 중창 연습 내가 바란 세상 연습하려고 동생들이랑 언니들이랑 모였어요. 지난번 문경에서 열린 동요제에서 용흥초는 맑은 소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대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리듬을 제법 타는 여유도 생겼는데요. 랩을 담당하는 막둥이는 타고난 무대 체질. 우리들은 나고 싶어요, 예. 그래도 날 나이잖아.
학교와 달리 급식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싸울 일이 거의 없고요. 체험학습 많이 가요. 학생 수가 적어서 모든 학생들과 친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고 가족처럼 화목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용흥초 초등생활백서.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끝까지 도전하기, 마음껏 뛰어놀기, 행여나 넘어져도 까짓것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나기. 교실 밖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니까. 양념의 맛으로 혹은 주로 익혀서 먹었던 소고기. 오늘은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까요? 테이블마다 기다랗게 내려앉은 연통들. 뭔지 몰라도 실컷 구워 먹겠구나. 저희는 소와 돼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숯구이 전문점입니다. 많고 많은 소고기 전문점 중에서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LA 갈비 때문. LA 갈비는 보통 양념을 해서 굽거나 찜을 해서 먹는데요. 이곳에선 생 LA 갈비를 즐길 수 있답니다. 손님분들이 LA 갈비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보통 짜투리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이거 그냥 소금구이로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그게 또 맛있어서 하게 됐어요. 등급이 높은 걸 쓰고 있습니다. 프라임 등급을 쓰고 있고 최대한 손님들한테 아끼지 않고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직 소금간만 해서 내어주는 생 LA 갈비. 대체 어떤 맛일까? 고기가 준비되는 동안 차려진 기본 반찬들. 고소한 된장찌개에 푹신한 달걀찜. 뒤이어 등장한 숯.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육즙을 가두고 그 숯 향이 배이니까 비싸더라도 최대한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블링. 그동안 왜 LA 갈비를 생으로 구워 먹어볼 생각을 안 했지? 후회할 시간에 어서 석쇠 위로. 핏기 가시고 살만 드시고 뼈는 좀 더 익히신 다음에 뼈에 있는 살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점은 소금에 찍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명이나물이나 참나물 등등 상추에 싸 드셔도 되고 와사비에 올리셔도 되고. 담백하면서도 고기의 육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생 LA 갈비의 맛. 선홍빛 육질에 촘촘한 마블링. 입에서 살살 녹는 살치도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데요. LA 갈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살치살. 역시 소고기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후식은 포기할 수 없죠. 간장 계란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파랑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간장이랑 해서 이제 비벼서 드시면 좀 더 단짠으로 드실 수 있어요. 간장과 파, 김, 달걀이 잘 섞이도록 쓱쓱 비벼주고 LA 갈비 한 점 올리면 처음엔 신기함에 주문했다가 맛에 반해 재방문까지 한다는 손님들. 저는 항상 양념 LA 갈비를 먹는 편인데 이 집에 올 때는 항상 생 LA 갈비를 먹는 편입니다. 이게 생 LA 갈비를 먹는 편이 향도 좋고 맛도 확실히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 오면 항상 LA 갈비를 먹는 편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냥 계속 끊임없는 가게,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다음으로 맛볼 소고기는 한국인의 성격에 딱 맞는 차돌. 저희 가게는 암소한우 1등급으로 차돌구이와 차돌 사시미, 생고기를 전문점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차돌을 구이로는 자주 먹어봤지만 생고기? 차돌도 생으로 먹어요? 차돌 사시미는 차돌 부위를 그 당일 도축한 그 고기로서 이제 저희가 얇게 썰어서 생으로 드실 수 있도록 신선한 고기를 고객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일, 빨간 날은 제외하고 다른 날은 언제든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얼리지 않은 생차돌을 보는 것도 힘든데 차돌 생고기라니. 거기에 생고기의 대표 주자 우둔까지 추가가 가능한데요. 한 접시를 주문하면 2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생고기를 먹기 전 속을 달래줄 기본찬과 국. 특히나 이 뽀얀 곰탕은 추위까지 싹 녹여주는 맛. 이어서 등장하는 통안의 주인공은 이것도 차돌 같은데? 아, 구이용인가 보다. 당일 도축한 건 똑같은데요. 이제 구이라는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급냉을 시켜가지고 그 썰어내는 거고요. 생고기에 구이까지 한상 가득. 보기만 해도 오지다 오져. 그럼 차돌 생고기부터 먹어볼까요? 차돌 사시미를 드시는 방법을 첫 번째로는 권해드리는 게 기름장에만 찍으셔가지고 드시면 그 고기의 풍미를 더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에다가 고기를 올리시고 와사비와 기름장을 찍어서 드시면 또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쫄깃하지만 그렇다고 질기지도 않고 기름지지만 느끼하지는 않은 차돌 생고기의 맛. 방어나 참치회 같기도 하고 대박인데? 이곳의 차돌구이는 시선은 묵은지, 살짝 데친 숙주와 함께 특유의 이제 차돌박이 구이라 하면은 근육살과 지방층이 같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느끼하지 않으시게 김치를 같이 구우시고 숙주도 같이 구워서 그걸 같이 싸먹는데요. 맛도 풍부하시고 느끼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만 스치면 순식간에 익어버리는 차돌. 차돌의 기름에 김치와 숙주도 잘 익혀주고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먹어볼까요? 역시 추천 조합은 실패가 없다니까. 처음에는 생고기로 먼저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구이로 많이 드시는 편이시죠. 그리고 마무리는 차돌 된장 짜글이. 차돌이 아낌없이 들어간 식사 메뉴랍니다. 저희 짜글이가 정말 메인 메뉴처럼 인기가 많은데요. 고추장, 된장, 청국장에 정말 좋은 비율로 드시면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 오셨던 분들도 다시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오시는 분들께 저희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천혜린입니다. 얼마 전 강릉 도심에 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쉼터이자 자신의 꿈을 찾는 이곳. 바로 강릉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열심히 키우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미래의 꿈나무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이곳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문화생활 공간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 소파 놓여있고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캠핑처럼 저렇게 다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자유문화 공간부터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VR 공간 아니면은 뭐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노래 연습실 같은 공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럼 이용하려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방문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기본적으로 시설 이용은 자유롭게 방문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 중에 특정 몇몇 공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찾는 인기 장소인 만큼 사전 신청을 하는 게 하나의 팁인데요. 처음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목적실 쓰려고 신청했는데 여기가 제일 가깝고 다목적실은 빌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바로 빌릴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노래방과 VR 게임존까지 마련됐는데 특히 인기가 많은 이 두 곳은 미리 예약을 받아 운영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이 체험시설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굿바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방금 밖에서 친구들이 노래 엄청 열심히 부르는 거 듣고 찾아왔거든요. 네. 여기 시설 자주 이용하세요? 5번? 일주일에 5번이요? 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이 좋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갈 때 돈이 없을 때 여기를 가끔 들리면은 매일 노래도 할 수 있고 좋거든요. 문화의 집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려는 천혜린 리포터. 어디 노래 실력 한번 볼까요? 그렇다고 놀기만 하는 공간이냐? 아니죠. 학업이 중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룸도 있습니다.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네요. 이곳에선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요. 그 덕에 여러 동아리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오니까 1층이랑 또 다른 연습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뭘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동아리는 치어부. 그런데 이거 학생들 실력 맞나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단합력이 빛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지켜보다가 너무 멋있어서 들어와서도 봤거든요. 열심히 뭐 연습하고 있던데 어떤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초에 있을 교내 공연 런치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어요. 공연 준비하는 거군요. 근데 합이 되게 잘 맞던데 결성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1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조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합이 잘 맞네요. 팀 이름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해피니스. 해피니스요? 보는 사람들한테 밝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밝았으면 좋겠어서 해피니스로 정했습니다. 공연을 보니까 그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피니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즐겁게 연습하는 친구들. 보고 있는 우리의 기분까지 해피해지네요. 이런 공간 말고 이전에 어디서 연습했었어요? 저희 학교 다목적실이나 명주예술마당을 빌려서 연습했어요. 학교는 정해진 시간만 할 수 있고 명주예술마당은 돈을 내야 돼가지고 저희가 학생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무료로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공간도 넓고 할 수 있는 활동도 많고 해서 다른 공간보다 뭔가 천장도 좀 더 넓어서 올라가기도 쉽고 공간이 더 밝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 보이는데 들어가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친구들 어떤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GNS 동아리에서 방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의 소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이랑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고 되게 쉽게 다 알려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곳의 홍보 영상은 우리에게 맡겨라.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 집 방송반 GNS.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만큼 각자 맡은 역할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방송부에서 맡은 역할이 뭐예요? 저는 GNS의 아나운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공간 어떤 것 같나요? 되게 장비도 새로 보는 것도 많고 제대로 된 장비가 있으니까 더 긴장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촬영을 맡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촬영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꿈이 있어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은 청소년들. 그리고 바로 이들을 위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뿐만 아니라 군집 드론 교육 같은 청소년 강좌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에 그만입니다. 또 다양한 놀이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공부하느라 지친 청소년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곳이 누구든 와서 즐길 수 있는 쉼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인데요.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강릉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꿈을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사랑을 담은 유혹의 손짓이 담겨 있는데요. 보는 순간 가슴 벅차게 만들 단풍 터널과 가을 정취의 이정표가 될 멋진 풍경, 그리고 혀끝에 전해질 진한 가을의 맛 음미하기까지 정읍 내장산 단풍 여행, 지금 함께 하시죠. 조선 8경으로 꼽힌 내장산. 예부터 단풍 명소로 명성이 자자하죠. 바스락거리는 가을 낙엽을 지려밟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엽비를 맞으며 가을에 파묻혀 즐기는 낭만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가을은 화려한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물감을 섞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이 나올까요? 알록달록 등산복은 가을 산만큼이나 화려한데요. 외국인도 놓치지 않고 찾는 내장산. 이 순간 단풍을 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섭섭한 일 아니겠어요? 와, 내장산 이야기만 들어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왜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봐도 너무나도 예쁘죠. 내장산은 가을도 예쁘지만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안내에 감출장을 써서 숨겨놓은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숨겨진 보물이 가득한 내장산, 보물찾기에 성공하셨나요? 작고 빛깔이 진한 아기손 단풍은 눈에 띄는 보물이죠.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이어지는 약 800m의 단풍 터널도 놓치지 마세요. 단풍나무가 우거진 풍경은 우리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준답니다. 내장산은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가지고 말 밝은 모양의 형태를 지녔다고 그래요. 금성계곡, 원적계곡이 있는 것처럼 계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내장, 양의 내장이 굉장히 길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 없어서 양의 내장 모양이 닮았대서 내장산이라는 설이 있답니다. 내장산의 전설을 들으며 걷는 단풍로드, 놓치면 후회하죠. 이를 놓칠 수 없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꽃보다 아름답고 붉은 단풍, 마음을 유혹하는 손짓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그것이죠.
저희가 들어온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조선 임금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 바로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을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말이 옴기리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옮겨왔다는 그 길의 의미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사고에서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긴 일. 내장산은 조선의 국난에서 역사를 지킨 귀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나서볼까요? 내장산에서 호수를 품은 정자 빼놓을 수 없죠? 여기 우화정에 와보니까 되게 좀 활용정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장산의 랜드마크가 바로 우화정입니다. 우화라는 의미는 예전에 신선이 바득을 두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정자도 날개가 돋아 하늘로 승천했다는 우화 이 등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호수에 비치는 단풍을 보고 여기 산에 불이 났나 해가지고 날개가 돋아서 승천했다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이 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만 듣더라도 우화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내장산의 또 다른 보물 찾기 나서볼까요? 단풍을 발 아래 두는 케이블카, 이게 또 명물입니다. 단풍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즐거움은 기본이고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는 절경은 셔터를 누르게 만들죠. 가을 양탄자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랍니다. 산을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는데요. 와, 제가 언제 또 산을 이렇게 발 아래 두고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든 이 순간 정읍 구경 가운데 일경입니다. 와! 도착!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죠.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보는 순간 금방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내장산 단풍. 가을엔 호남의 금강산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사진작가들 설레게 만드는 출사 명당이자 관광객들 인증샷 필수 코스죠. 환박 웃음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내장산 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정읍 주민인데요. 매년 올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이 높고 일단 경치가 너무 좋네요. 80년 다 되도록 이제 처음 와가지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가을 맛이 나고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내장산 구경하고 이제 정읍 쌍화차 거리로 가보죠. 산행을 마치고 가마솥 앞에서 뭘 하는 걸까요? 깊은 맛을 내도록 가마솥으로 쌍화탕을 끓이고 있군요. 내장산 구경 뒤엔 차 한 잔 좋죠. 정읍은 쌍화차 특화거리가 생길 정도로 물이 맑아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맑은 물로 만든 정읍 쌍화차, 그 명성이 자자한 비결이었군요. 쌍화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지왕의 70% 이상이 정읍의 칠보에 있는 옹동면에서 재배를 한다고 해요. 지왕? 지왕이 뭐예요? 쌍화차에 들어가는 9가지 재료에 주인장의 노하우가 담긴 비밀 재료를 더하는데요. 여기에 지황이 들어가죠. 네? 젤리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9번 찌고 9번 말리면 몸에 좋은 약재가 되기 때문에 쌍화차에는 쌍화차가 시커먼 이유도 지황 때문에 쌍화차가 시커하다고 해요. 재료가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는데요. 먹어봐야죠. 쌍화차는 조금 쓰네요. 많이 쓰신 분은 이렇게 꿀을 넣어서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꿀도 귀한데 정말 좋은 것들만 넣었네요. 환절기 감기는 뚝 떨어지고 기력은 쑥 올라가는 쌍화차. 욕심나죠? 꿀 넣으니까 맛있다. 건강을 위해 내 몸에 저장. 차 한 잔이 보약 한 제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은 방금 마셨던 풍미가 남다른 쌍화차? 커피집에 가면 아보카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이랑 쌍화차를 같이
접목을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쌍화차를 색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식과 편견을 깨는 아이스크림으로 뜨거움과 차가움이 조화를 이루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색다른 맛을 내는데요. 쌍화차의 특유함과 디저트의 달고움함이 이룬 맛은 호두 아몬드? 그쪽 맛이 나요. 쌍화차에 쓴 맛이 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접목을 했을 때 견과류 맛이 많이 나서 먹으면 약간 더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쌍화차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전통 간식 누룽지. 그리고 구운 가래떡을 수수조청에 찍어 먹는 것도 별미랍니다. 그럼 혹시 이 뭐 가래떡, 누룽지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 난 재료들인가요? 정읍에서 나온 쌀로 이렇게 가래떡을 만들어서 직접 먹고 갈 수 있게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와, 그럼 지금 이 한 상 위에 정읍의 맛과 향, 그리고 지금 이 가을까지도 한 번에 담겨 있네요. 가을이 남기는 자취를 밟아보고 가을이 주는 재미를 느끼고 가을의 낭만을 새기는 기쁨. 이렇게 가을을 오롯이 즐기는 여유가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절이 변하는 순간 가을의 맛도 진하게 느끼면서 정읍 내장산에서 행복한 손도장 꾹 찍어 눌러보세요.